미국의 뉴로서전 연봉이 8억을 넘는다.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정말 투자한 만큼 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동까지 주요 국가별 의사 연봉의 진짜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의대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메디 컨설팅입니다. 저희 메디 컨설팅은 수십 년의 국제의대 컨설팅 경력을 갖고 있는 파트너 3명이 모여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해외 의대에 입학시켰고, 지금까지 수십 명의 미국 의사를 성공적으로 컨설팅하였고, 그 경험들을 기반으로 다수의 한국 학생들을 지금까지 잘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메디 컨설팅에서 분석을 해본 통계적인 자료를 보면은 현재까지 미국 의사가 된 학력은 가장 낮은 학력으로는 고려보건전문대학교의 경력과, 그리고 가장 높은 학력은 하버드 대학 출신의 학생들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미국 의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의대 프리메드, 즉 예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력을 보면은 한국의 일반고, 그리고 외고, 그리고 민족사관학교, 그리고 과학고, 그리고 국내외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 출신들이 성공적으로 국제의대에 입학하였고, 지금 현재 미국 의사로 성공적인 의사 커리어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즉,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력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라는 게 저희 메디 컨설팅의 그동안의 컨설팅 경험으로 나왔던 통계적인 수치였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과연 국제의대에 입학해가지고 미국 의사가 되기까지, 또는 다른 해외 의사가 되기까지 다양한 투자가 필요할 건데, 그 투자가 과연 ROI가 충분히 나올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해외 의대는 4년 학비만 최소 3억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특히 미국의 밑에 있는 캐리비안 제도에 보면은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가 있고, 실제 저희 메디 컨설팅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국제의대 중에 하나가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인데, 실제로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는 캐리비안 제도에 있는 50개 국제의대 중에 가장 많은 미국 의사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의사도 배출하고 있죠. 하지만 이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와 같은 경우는 1년에 MD 과정만 하더라도 1억 이상의 학비가 들기 때문에 정말 적지 않는 금액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의대 졸업 후에 진짜 현실적인 ROI, 즉 투자 대비 수익이 어떤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의사 연봉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희 메디 컨설팅에서 보내고 있는 국제의대 학생들이 가장 먼저 도전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미국 의사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의사 연봉이 가장 높은데요. 실제로 레지던트 시기의 평균 연봉은 약 64,200달러, 즉 8천만 원 정도의 연봉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전문의가 되는 순간부터는 연봉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즉 미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대략 35만 2천 달러, 즉 약 4억 5천만 원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특히 뉴로서전과 같은 고난도 전문과는 약 80만 불, 거의 10억 원 이상을 벌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미국 의사가 되신 분들의 상황을 보면은 캐리비안 국제의대를 통해서 대부분 가정의학과를 많이 이제 가게 되고요. 그 이상으로는 이제 내과, 특히 영상의학과를 가가지고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미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보시는 것과 같이 대략 4억 5천만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처럼 의사가 되고 고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의대를 졸업함과 동시에 그 전에 USML의 스텝 1과 2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영주권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USMLE 스텝 2를 통과함과 동시에 졸업하면서 레지던시 매칭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요. 만약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USMLE 스텝 3를 학교 졸업 후에 반드시 통과하시고, 그리고 HB 비자를 스폰하는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레지던시 매칭이라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수월하게 높다라고 하면은, 영주권을 취득한 학생들은 USMLE 스텝 2까지만 보고 바로 졸업과 동시에 레지던시 매칭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반면에, 영주권이 없는 학생들은 졸업 이후에 USMLE 스텝 3를
보시고, 그리고 HB 비자를 스폰하는 병원에서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영주권이 없는 학생들은 영주권이 있는 학생들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관문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메디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한국 국적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 의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배들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HB 비자를 스폰하는 병원들을 잘 찾으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는 과정들을 저희는 많이 관찰하였고, 이를 통해서 현재까지도 성공적으로 미국 의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으로 가볼까요? 영국은 NHS, 즉 국가보건서비스 체제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대신에 연봉은 미국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와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도 분교가 있어서 영국에서도 의료 체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국에서 수업을 듣고 다시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실습을 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트랙들을 밟는 학생들은 영국에서도 의사를 한번 경험해보고자 하는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이런 커리어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영국에서는 초급 의사인 파운데이션 이어의 연봉은 약 38,800유로에서 44,400유로, 대략 6,500만 원에서 7,5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의급인 컨설턴트가 되면 기본 연봉이 10만 유로를 넘어서기 때문에 대략 1억 8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단 영국은 소득세가 최고 37%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 NHS의 공공의료 시스템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민간 병원과의 연봉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는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호주는 정말 생활 환경이 좋죠. 그리고 워라밸이 너무나 균형이 잘 잡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해외 의사들이 선호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일반 개업이는 평균 연봉이 대략 10만 유로, 대략 2억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가져가게 되고요. 전문의, 특히 외과의 경우에는 연봉이 25만 유로에서 55만 유로까지, 즉 한국 돈으로 2억에서 4억 6천만 원 정도의 이러한 연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지역에서 의사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특히 지방으로 갈 경우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멘토링을 하거나 컨설팅을 했던 의사분들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또 얽혀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렇게 의사 활동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번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역시 의료 환경과 연봉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지역과 전공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즉 베리에이션이 좀 충분히 있는데요. 일반인은 평균 23만 3천 캐나다 달러, 즉 한국 돈으로 2억 3천만 원, 그리고 전문의 중에 최고 연봉을 받는 심장 전문의는 대략 60만 캐나다 달러, 즉 6억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캐나다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영역이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환자 수나 근무 시간에 따라 개인의 실제 수입은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외국인 의사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아랍에미리트의 전문의 연봉은 평균 99만 7천 아랍에미리트 달러, 즉 3억 6천만 원이고 가장 큰 장점은 소득세가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주거 지원, 그리고 비자 지원 등 복리 후생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굉장히 높죠. 다만 문화적 특성,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한국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충분히 해당 국가에서 발현될 수 있다면 잘 적응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동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별 연봉을 알아보았는데요. 연봉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엔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의대 학자금 부채인데요. 미국에서는 국제의대생의 평균 학자금 부채가 약 25만 달러, 즉 3억 2천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두 번째는 라이센스 취득 과정인데요. 미국의 USMLE, 그리고 영국의 피랩,
호주의 AMC 등 각 국가의 라이센스 취득까지는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워라밸인데요. 예를 들어서 호주 일반인은 평균 주 40시간을 근무하면서 미국 레지던트는 그 2배 가까이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그 연봉이 단순히 연봉만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워라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맞는 이런 선택들을 하면서 내가 어느 나라에서 의사 활동을 할 것인지를 목표를 가지시고 국제의대 선택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국제의대를 고민하시기 전에 내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국가에서 어느 연봉을 받고 어떠한 워라밸을 고민하시고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메디 컨설팅은 이처럼 다양한 국가에서의 의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떠한 국제의대 컨설팅을 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고정 댓글을 통해 가지고 저희 메디 컨설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